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꽉 막혔던 생명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의 유일한 출구인 라파 검문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이후 2주 만입니다. 대기 중이던 구호 물품들이 가자 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생존 위기에 몰렸던 이 가자 지구 주민들,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지만 이 물품의 양이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권갑구 기자입니다. 짐을 잔뜩 실은 대형 트럭이 국경을 통과합니다. 생존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구호품이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첫 순간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후 4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유일한 통로 라파 검문소가 개방됐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공습 이후 2주 만입니다. 사람들은 줄지어 서서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자원봉사자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1차 반입 트럭은 20대로 의약품과 음식 통조림 등이 들어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They are a lifeline. They are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for so many people in Gaza. 이스라엘의 봉쇄로 극심한 생필품 부족에 시달렸던 가자 지구는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1차 물량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속적인 구호품 제공이 필요한데 CNN에 따르면 현재 국경은 다시 폐쇄됐습니다. 언제 다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아닌 시민에게 제대로 보급되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이집트도 난민 유입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ممكن قوي يتم نقل الفلسطينيين لحتى تنتهي إسرائيل من مهمتها المعلنة في تصفية المقاومة أو الجماعات المسلحة. 트럭 200대, 구호품 4,000톤 물량이 현재 국경에 대기하고 있으며 유엔은 이번 반입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수백 명을 납치해간 하마스가 처음으로 인질을 석방했습니다. 미국인 2명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이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지상전을 늦춰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이 틈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차에서 여성 2명이 내립니다. 표정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현지 시간 어제 억류 중이던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했습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 공습 이후 인질을 손님처럼 대우한다며 영상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인질을 풀어준 건 처음입니다. 풀려난 미국인 모녀는 친척 생일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haven't been sleeping for 2 weeks. Tonight I'm going to sleep good. I spoke with my daughter earlier today. She sounds very good. 한 이스라엘 매체는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석방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석방 이후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추가 석방을 위해 지상전 중단을 조용히 촉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인데 백악관은 1시간도 안 돼 수습에 나섰습니다. 질문의 일부인 더 많은 인질 구출을 원하느냐만 듣고 대답한 것이라는 해명입니다. ראשית, אנחנו נמוטט את ארגון החמאס, נשמיד את התשתיות הצבאיות שלו והשלטוניות שלו. 이스라엘이 지상전 의지를 계속 보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러 본심을 노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들을 이 군수송기에 함께 태워 대피시켰습니다. 이번엔 일본 정부가 그 보답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일본인 탈출 수송기에 함께 태워 대피시켰습니다. 입국 현장을 김민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새벽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 장기화로 현지 불안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가 자국민과 한국인 등 83명을 태워온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으나 요르단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2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 정부가 공군 수송기에 일본 국민 51명을 태웠던 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과 그의 가족 19명을 안전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 있기 때문에 한일 협력이 잘 되어서 오늘 이렇게 일본 비행기를 편안하게 타고 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유 좌석이 생겨 사전에 한국 정부에 탑승 희망 여부를 문의해 한국인을 태웠고 이번 수송은 운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예약을 하는데 안 되고 캔슬되고 그래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고마움을 베풀었잖아요. 우리 외교부도 이번 공조에 즉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4박 6일간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내일 첫 일정으로 이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난 뒤 24일엔 카타르 도하로 이동합니다. 순방 기간 동안 경제 외교 일정에 주력하면서 이 중동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직전엔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에 나가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4박 6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현장 민심 청취를 당부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쳐다보는 행정이 아니라 직급별로 현장에 달려가 어려운 국민들의 생생한 절규를 들을 것을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직접 가서 느껴야 한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달라고 내각에 당부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현장, 소통 기조를 유지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근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언급을 자주 한다며 주판을 튕기지 말고 진정한 소통을 하라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날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 등 잇따른 악재에 대통령실은 경제 성과로 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남동 관저 첫 손님이었던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는 등 중동 세일즈 외교로 고물가 등 민생 이슈 돌파구를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3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민주당은 자녀 학폭 의혹을 받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사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수리한 걸 두고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 전 비서관을 불러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이라면서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사퇴한 것을 권력형 학폭 은폐 카르텔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말로는 엄중 대처라고 하지만 꼬리 자르기 면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세 자녀 학폭 문제를 덮어주는 게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나 외쳐대던 공정과 상식, 정의입니까?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힐 때까지 정말 몰랐던 게 맞습니까? 대통령실이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승희 전 비서관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 학폭 가능성을 포함해 김 전 비서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없었는지, 대통령실이 알고도 묵인하려 한 게 아닌지 등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발생 3달이 지나도록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한 것이죠. 국민의힘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다며 공천 과정에서도 학폭 같은 범죄에 엄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은 아직까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었고 학폭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땡땡땡 견. 이게 무슨 견입니까? 네, 김예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안내견, 바로 조이입니다. 국회 최초 입성 안내견이었던 조이가 이제는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는 최고위견이 됐습니다. 저희 당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뒤처졌거나 놓쳤던 안건들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네, 저도 절로 아빠 미소가 나오는데요. 이 지도부 회의에 안내견이 참석하는 건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시각장애인 의원이 최고위원에 지명된 것도 첫 사례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조의 자리도 이렇게 널찍하게 생겼고요. 주변에서 마이크도 켜주고 돕는 훈훈한 장면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의를 하면 1시간 정도 하는데 이 조의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최고위 진행 중에 조의 모습을 직접 담아봤는데요. 취재진이 가도 당황하지 않고 조이도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회의도 이렇게 무난히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예지 최고위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계도 포용해야 한다. 이렇게 소신 발언도 하면서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영해서 변화를 이뤘을 때 좀 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를 보내주실 거라는 생각이 네, 김 최고위원과 이 조의까지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김동연 지사가 보입니다. 네, 바로 잠룡 지자체장들이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소신 발언을 내놨는데요. 홍범도 장군 중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굳이 단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사적인 인물을 부각하는 것보다는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는 게. 그러면 김동연 지사는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까? 네, 김 지사는 전임 지사인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가 핵심입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사님께 질의를 했을 때 지사님께서 제가 언제 지금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기본 시리즈였는데 기본 주택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 주택이 아닌 저희 나름대로의 이 서민 주택 정책을 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할 말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 보이죠. 국정감사는 잠룡 지자체장들에게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김동연 지사는 이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법화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김 지사를 공격했고요. 경기도는 입장문을 내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권 잠룡 정치인들의 본색인 차별화, 소신 행보를 지역민들에게는 좋은 정책으로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이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이르면 다음 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모발 검사를 위해 신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간판이 가려져 있고 소파들이 밖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최근 영업을 중단하고 내부를 정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종업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계단을 청소를 하고 여기 보니까 뭐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뭐 주사 뭐 이렇게 뭐.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모두 8명. 그중 1명이 배우 이선균 씨입니다. 유흥업소 관계자 등이 이선균 씨와 10여 차례 연락하고 이 씨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이 씨가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자 이를 무마하려 돈을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씨도 실제로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왔다며 업소 관계자 1명과 성명 불상자 1명을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법률대리인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부탁드릴게요. 경찰은 이런 정황에 따라 이 씨도 내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거래한 대마, 케타민 등을 이 씨가 투약한 정황을 캐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이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씨에 대한 모발 검사 등을 위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된 유명기업 창업주 손녀와 연애 지망생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드라마 나의 아저씨 등의 이 연이은 흥행으로 이 절정의 인기, 그 가도를 누리던 톱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대중들의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 기자, 배우 이성균 씨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이성균 씨에 대한 내사가 시작된 결정적 2가지가 있는데요. 시기는 지난달입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마약의 유통 과정을 수사하던 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의 통화 기록에서 배우 이성균 씨의 이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관계자의 계좌거래, 즉 은행 내역에서도 이성균 씨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데요. 모두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이 씨에게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찾는 내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이런 협박을 받고 3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건데, 그렇다면 마약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일단 이성균 씨는 현재 내사자 신분입니다.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 전 물증을 더 찾는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투약 여부는 현재까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소속사가 낸 입장문이 다소 아리송합니다. 입장문 보실까요? 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 밝혔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관계자들에게 3억 원이란 거액을 송금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된 의혹으로 표현하면서 의혹을 부정하지도 강하게 부인하지도 않았는데요. 경찰과 대중은 이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게 약점으로 잡혀 협박을 받아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유명 기업 창업주 손녀와 이 연예인 지망생도 함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함께 내사에 오른 인물은 모두 이 씨를 포함해서 모두 8명입니다. 이들 중엔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했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명 기업 창업주의 손녀와 연예인 지망생도 있습니다. 과거 마약 관련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인물들인데요. 이들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나 주거지 등 장소를 옮겨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균 씨와 이들이 한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진이 확인하기론 내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 이 유흥업소 관계자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 이것이 공통점으로 있지만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다 함께 모여 마약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연관성을 조사하면서도 일단 이 8명이 한 자리에 모여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 말고도 연루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성균 씨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배상 문제로도 번질 것 같습니다. 네, 마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선균 씨가 출연할 예정인 드라마와 영화, 차기작에도 수십, 많게는 수백억 원의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들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이선균 씨의 경우도 영화 개봉 예정작이 지금 한 편 있고요. 현재 이선균 씨가 주연으로 캐스팅된 한 드라마는 지난 월요일에 첫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분량은 아직 촬영 전인데요. 벌써부터 교체 가능성과 함께 손해배상 문제도 거론됩니다. 이 씨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쏠리는 이유인데요. 영화, 드라마 관계자들은 이번 수사 상황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말을 맞아 나들이에 나섰던 일행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15인승 승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구조 작업을 펼칩니다. 사고 충격에 고속버스 앞 유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북 보은군 청주영도 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고속버스가 부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터널 안에서 버스랑 앞차량과 부딪혔다고 그렇게 신고했어요.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등 4명이 숨졌고 나머지 7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승객 26명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에서도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수습이 2시간가량 이어지면서 일대 도로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속버스 기사는 음주운전은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나들이를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들이 계획이라 지인 만났는데 언제. 경찰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터널 안 정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경찰이 타는 오토바이를 사이카라고 부릅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 사이카 경진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과연 최고의 사이카 달인은 누구였을지 최재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달려나가는 사이카. 화려한 천은 물론 장애물 사이를 빠른 속도로 이리저리 피해갑니다. 올해 처음 열린 사이카 경진대회에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29명의 경찰 라이더들이 참가했습니다. 대결 종목은 총 3가지. 곡선과 좁은 틈으로 된 짐카니 코스는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360도 회전 구간은 어지러울 정도이고 좁은 틈을 빠져나갈 때는 입을 꽉 꿰물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짧은 직선 주로에서는 가속이 필수입니다. 각종 단속 장비가 달려있는 사이카 무게는 300kg에 달하는데요. 무거운 만큼 속도를 내기도 중심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베테랑 경찰관들의 실수에 탄성이 나오고 마지막에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셨어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도 버겁습니다. 초를 시간을 땡기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커브에서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준비 열심히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조금 아쉽게 나와서 중심을 잡으며 최대한 늦게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는 거북이 경기에서는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각종 장애물 통과하는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틀에 걸친 이번 대회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백기훈 경장이 3개 종목을 우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상사에겐 꼭 님자를 붙이고 함께 걸을 땐 한 발짝 뒤에서 걸어라. 마치 군인들 제식 같은데 군대가 아니라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정 공무원들의 예절 규정입니다. 자칫 갑질로 보일 수 있는 이 규정이 폐지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선배 교도관이 앞에 서자 허겁지겁 손을 올려 경례하는 후배 교도관. 충성! 교도 오재경입니다. 오늘 처음 발령받았습니다. 하급자가 상사에 먼저 거수 경례를 해야 한다는 교정 공무원 예절 규정에 따른 겁니다.
교정 공무원이 따라야 할 예절 규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사를 부를 땐 반드시 님자를 붙여야 하고 상사와 함께 걸을 땐 한 발짝 뒤에서 걸어야 합니다. 악수도 상사가 요청할 때만 할 수 있는데 악수 태도와 방식까지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상사의 한 발짝 앞에 서서 오른손을 내밀고 차렷 자세로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절도 있게 직위와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지난 1985년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던 겁니다. 수용자들을 일상생활을 직접 관리하고 그래서 감독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절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시대가 많이 변화해가지고 법무부는 지난 19일 이 규정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사문화된 규정도 있지만 자칫 상급자의 갑질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겁니다. 이번 결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장차관 등 간부를 부를 때 님자를 붙이지 않도록 하고 관용차 문을 여닫는 의전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중국 인기 맥주 브랜드 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맥주 원료의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사는 문제의 공장에서 만든 맥주는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찝찝함을 지울 순 없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주황색 안전모에 파란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담을 넘더니 잠시 후 바지춤을 내립니다. 이후 눈치를 살피고 소변을 눕니다. 현지 시각 그제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 맥주 공장 직원이 맥주의 주재료인 메가창고에서 소변을 봤습니다. 중국 SNS에서 공개된 이 영상은 조회수 300만 회를 넘으며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칭다오 맥주를 먹지 않을 것이고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1903년 설립된 칭다오 맥주는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중국 대표 맥주입니다. Each drop has to go through 1,800 key quality control points before leaving the brewery and going into the marketplace. 칭다오 맥주 측은 영상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해당 메가는 봉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수입사도 해당 공장은 중국 내수용 제품만 생산하고 있다며 국내 제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핑두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식품 위생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3월 절인 배추통에 맨발로 들어가고 담배를 입에 문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 2021년엔 죽에 들어가는 잡곡을 시커먼 발로 섞고 있는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가을 마라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꼽히는 경주 국제 마라톤이 오늘 열렸습니다. 국내 여자부에서는 이숙정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천년교도 경주가 울긋불긋 가을색으로 물들어갑니다. 가볍게 뛰고 스트레칭하며 몸을 푸는 마라톤 선수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시작 소리와 함께 9천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달립니다. 장기전을 위한 초반 페이스 조절은 필수입니다. 뒤쪽을 힐끗 보며 다른 선수들의 속도도 확인합니다. 경주 국제마라톤은 총 42km 구간으로 경주의 대표 유적지 첨성대를 지나 동항대와 월종교까지 경주를 품고 달립니다. 레이스 중반이 되자 국제팀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40km 구간에 접어들자 선두 그룹이 좁혀집니다. 그 순간 햄스트링 통증으로 속도를 늦추는 케냐의 코리르. 지난해 2시간 9분대를 기록한 우승자로 2연패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폐렴으로 컨디션까지 온전치 못해 결국 뒤처지고 맙니다. 이제 총 4명으로 좁혀진 선두 그룹. 조금의 틈도 내주지 않는 치열함 속에 갑자기 에티오피아의 다그나츠우가 치고 나옵니다. 본인의 기록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건 정말 깜짝 우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시간 11분 31초 다그나츠우의 우승입니다.
40 ላይ ነው ግን አሸናፊነት ያወቅኩ 35 በኋላ ነው ወስኜ ነው የመጣው። አየሩ ደግሞ በጣም 아리ፍ ስለሆነ 국내 부문에서는 K워터 이숙정이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합니다. 본인 최고 기록을 깨고 5번째 우승입니다. 남자부에선 한국전력의 신현수가 1등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오늘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3연패의 신화를 쓴 황선홍 축구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축구 3연패 신화 축하 많이 받으시죠? 예, 뭐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골도 굉장히 많이 넣으셨어요.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이 경기 정말 중요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졌다면 우리 대표팀 좀 힘들었다. 이런 경기도 혹시 있으실까요? 준결승 아마 우즈벡 경기가 아니었나 고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술적인 것보다는 조금 파워풀하고 조금 직선적이고 아주 거칠고 예, 타이트한 면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준결승을 잘 치르고 나서는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을 갖게 됐죠.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더티 플레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거친 몸싸움? 사실은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하는 팀이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오히려 일부러 조금 더 심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조심하라고 말씀은 해주셨습니까? 아니요.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같이 싸워야 된다? 네.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했고. 뭐 축구는 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일단 지고 가면 쉽지는 않죠. 더티한 거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일전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분 30초 만에 실점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솔직하게. 당황스러웠죠. 네,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고 또 끌려가면은 그 친구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일본이 잘하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실점을 좀 빨리 했던 게 우리한테는 조금 더 그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죠. 처음에 시작은 완톱 형태의 압박이었었는데 그게 원활치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시간을 땡겨서 빨리 쓴 거죠, 사실은. 어떤 경우에 쓰든 다 계산을 하셔서 그거에 맞는 전략을 어느 정도 세우신 것 같아요. 한일전은 어디까지 좀 내다보셨습니까? 토너먼트 16강 이후는 다 연장까지 봅니다. 연장까지 다 보고? 승부차기까지도 다 봅니다. 경우의 수는 다 계산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그런 준비를 해놓으면 오히려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 팀에 좀 합류가 늦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좀 걱정 같은 것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 부상으로 상당 부분 오래 못 뛰었고 또 늦게 합류하면 우리가 발을 맞춰볼 상황이 없었고 그런 것들을 실험 못하고 대회를 치러야 되는 것이 좀 부담이 좀 됐죠. 아무래도.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이강인 선수한테 파리에 같이 가자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답을 혹시 들으셨나 해서. 그 농담 삼아서 한 얘기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울 거고요. 뭐 가능하다면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열심히 다 준비해서 또 파리 올림픽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야겠죠. 그렇군요. MG 선수들 때문에 좀 당황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이제 애국가 부르고 하는데 관중들이 야유하니까 웃더라고요. 송민기 선수가. 그러니까 그 모습 딱 보고 나서는 이거는 완전히 접근 방법이 그런 당돌함이나 그런 아주 자신에 찬 모습들이 요즘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김은중 감독이 얼마 전에 같이 나왔었는데 너무 놀랬다는 게 아니 라커룸을 들어가는데 클럽을 만들어놨더라. 클럽 노래를 막 틀어놓고. 일단 라카에 들어가면 음악을 틉니다, 선수들이. 뭐 클럽 음악? 네, 막 즐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면 음악을 끕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머지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그냥 즐기라고 했었죠. 같이 즐기고 싶으셨습니까? 결승 끝나고는 사실은 그 음악이 좀 나왔을 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라커룸으로? 네, 라커룸에 들어가서 애들 춤출 때 같이 한번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좀 참았고. 병역 특혜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 이런 얘기 있는데 감독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뭐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꼭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택마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 꼭 그것만 위해서 뛴다 이렇게 해석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금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뭐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혹시라도 그러진 않겠지만 특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파리 내가 굳이 출전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본인 혼자의 몸이 아니고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팬들에게 기쁨을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국가대표라는 의미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예. 이제 감독님의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감독님이시기 이전에 황선홍 하면 뭐 그냥 대한민국의 스트라이커 아니었습니까? 제가 부상 때문에 빠진 적은 있어도 A대표팀 최전방에서 뭐 제 이름을 빼고 명단이 발표된 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뭐 어떤 감독님이 오셔도 뭐 저는 A대표팀의 스트라이커다라는 자부심은 있었죠. 94년도 미국 월드컵 이게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대국민 역적으로 몰렸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크신 거고, 그러니까 제 꿈은 월드컵에 나가서 득점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득점을 못했을 때 어떤 비난들이 심해서 사실은 밖에서 사람을 만나기가 좀 두려울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예. 그럼 94년도에 있었던 그 독일전. 국민은 기뻤는데 정작 넣은 사람은 안 기쁜. 득점을 하고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데가 그때가 처음이에요. 제가 뭐 50골 가까이 A대표팀이 넣었는데 그러니까요. 딱 그거 하나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골이 조금 일찍 들어갔으면 뭐 볼리비아전이나 스페인전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16강을 빨리 더 갔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골이었어요. 홈런 왕이라던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어떤 표현이나 별명이 붙었을 때는 정말 좀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뭐 억울한 면도 있지요. 제가 뭐 아시안 게임 가서 득점왕을 하고 K리그에서 8경기 연속골을 넣고 했는데도 이게 그러니까 팬들의 시선이 안 사라져요. 그 하나의 각인처럼. 하나의 그 장면 94년 월드컵 때문에 방법이 뭐 있냐면 다시 월드컵을 나가서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기게 만들어서 그거를 희석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98년도에 월드컵에 나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1년 4개월 동안은 단 하루도 안 쉬고 재활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줘도 그거는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어디 가서라도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화나는 세레모니도 봤지만 사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거는 이 장면일 것 같아요. 2002년도. 누구를 향해서 나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와. 그리고 안기는 그분.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에는 박쌤이 전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박쌤이랑 진실 공방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공교롭게도 황선홍이가 저한테 안기고 그 다음 미국 경기에 스타팅으로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 언론에서 뭐 감독한테 안기고 박항서한테 안겨서 스타팅으로 못 나갔다는 뭐 그런 거. 나중에 제가 사석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냥 농담 삼아서. 감독님 섭섭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농담 삼아서 섭섭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 외국 팬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팬들 특히 좀 일희일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한 번 지면 많이 비난을 하게 되죠. 축구 팬들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좀 마음을 오픈해 보시면 40년 가까이 축구만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모자랍니다. 그냥 우리가 축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로 하면 다
돼, 왜 안 돼, 이 논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나 안 다했나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만 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황선홍 감독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풍이 한창인 설악산에 오늘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단 11일 늦었고요. 반짝 추위 속에서 광덕산에도 흰눈이 내려서 새하얗게 쌓였습니다. 내일 아침도 초겨울 날씨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2도, 대전은 4도에서 시작되겠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높은 산간에서는 살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엔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추위가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 맑은 가운데 큰 추위 없겠고요. 일교차가 큰 날씨만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사건이 터지더니 이제는 톱스타들 이름이 연이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우 유한 씨는 마약을 180회 넘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는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자 주문처럼 주문한 지 30분이면 배달이 될 정도로 마약은 이미 우리 사회 구석구석 암세포처럼 퍼져 있습니다. 더 늦으면 손 쓸 방법이 없는 불치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마약과의 전면전,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